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유전 할 차례입니다. 사람의 유전에서는 가장 어려운 최고 난도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꿀팁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에서 우리 가계도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에서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1단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1단계는 우열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단 위치 파악이 먼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우성인지 어떤 형질이 열성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때, 그래서 이 자손을 선생님은 불쑥이라고 불렀고요. 밑에 있는 가계도의 3번 같은 경우예요. 이렇게 부모는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이런 가가 발현된 사람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불쑥이가 가진 가가 열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표현형이 우성, 자손의 표현형이 열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지금 이 불쑥이가 딸이거든요. 딸. 3번이 딸이에요. 특히 또 딸에게 나타난다 하면요. 이 유전자의 위치가 상념색체 위에 존재한다는 것까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꼭 외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라지 A와 스몰 A로 우열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자면 가가 스몰 A, 열성 유전자다. 가가 열성 형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몰 A가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부모는 정상 이형 접합인데 부모 세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스몰 유전자, 열성 유전자가 이렇게 아랫세대에서 나타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X형 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딸은 X형 색체 위에 이렇게 스몰 A를 가질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을 텐데 아빠는 정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이가 딸일 때 상념색체 위에 있다라는 것까지 세트로 외워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형접합자의 표현형이 우성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형접합은 잡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우열관계가 뚜렷할 때 우성 표현형이 나타날 것이고 이형접합자에 표현되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표현형이 다른 순종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특히 그 중에서도 X형 색체를 2개 갖는 딸의 표현형이 우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이 둘 다 순종이다 라고 했을 때요. 이 자식에게서 태어난 특히 딸에게 나타난 표현형이 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 표현형이 우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위치를 파악할 때는 성염색체에 있거나 상염색체에 있거나 밖에 없어요. 특히 성염색체는 Y와 X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Y염색체가 아니면 X염색체가 아니면 그러면 상염색체 위에 있다로 가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방금 선생님 말했듯이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불쑥이 딸에게 나타날 때, 불쑥이가 딸일 때 상념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세트로 외워주고요. 두 번째로는 남녀의 특정 대립유전자 상대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면 X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건 B별이죠. B별을 3번과 4번이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상념색체 위에 있다면 둘 다 B별의 이런 이형접합자일 거예요. 하나만 가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면 우성 또는 열성 중에 하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둘이 유전자형이 같으니 표현형도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3번은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고 4번은 니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성별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게 되는 거다. 3번은 여자니까 X 위에 한쪽에 B, X 위에 한쪽에는 B별을 가지고 있는 이형 접합자이고 4번은 남자니까 X 위에 B별을 가지고 있고 Y형 색채를 가지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이형 접합자의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게 우성인지도 보이죠? 3번이죠, 3번. 이 3번이 나타내고 있는, 여자가 나타내고 있는 정상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남자가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2라면 그러면 상념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이듯이 1번은 남자예요. 근데 A별을 2개나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별의 유전자형을 갖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X형 색채 위에 있다면 남자는 X형 색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A별의 유전자 상대량이 이렇게 1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틀렸어요. 예, 아니에요. 상념 색채에 존재한다 라고 바로 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현형이 다른 순종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를 경우 X형 색채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라는 말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표현형이 다른 순종의 부모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아빠는 A 그리고 Y를 가지고 엄마는 A별을 가진 이런 순종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은 이런 이형접합을 가질 것이고 아들은 이런 A별을 가질 것이죠. 자, 이 둘은요, A별의 상대량이 둘 다 1인데도 표현형이 다르다. 그럼 이렇게 X형 색채 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가계도에서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참 많이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X형 색채 유전이라는 게 완전 확정됐을 때, 우리가 확인이 됐을 때, 유전병이 열성이라면 열성이니까 여유남유가 통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요. 여유남유가 통하면 열성이야.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거예요. 이 뒤에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유남유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유전병이 우성유전이다라는 거죠. 선생님 지금 오타 났어요. 아이고, 이거 고쳐서 올려줄게요, 여러분. 예, 우성유전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유전병이 우성일 때 남유여유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유전병이 바로 열성이다 라고 반대의 경우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는 반대의 경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남유가 통하면 열성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열성이면 여유남유가 통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통하지 않는 게 있다면 우성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이 우성인데 우성이라면 남유여유가 통해야 되는데 남유여유가 통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바로 열성이다라고 반대의 경우로 가려고 이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모든 사람의 대립유전자 상대량을 비율 또는 분수로 나타냈을 때 상념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면 남녀 상관없이 한 사람이 유전자 상대량 2씩 갖기 때문에 짝수로 사람 수 곱하기 2 한 상태의 숫자가 나와야 되고 X형 색채 위에 유전자라면 남자에는 하나, 여자는 둘을 가지기 때문에 X형 색채 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예를 보면 전체 구성원의 세세포 한 개당 B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의 2배라고 하잖아요. 지금 총 사람이 4명이거든요. 4명이에요, 4명.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념색체 위에 있다면 모든 B든 B별이든 이거 다 합친 값이 8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4명인데 이 유전자가 X형 색채 위에 있다면 남자가 2명, 여자가 2명이기 때문에 그거 합친 값이 6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상대량의 값이 이렇게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B별의 상대량 2배가 B이다. 얘가 X라고 한다면, 그쵸? 얘는 왜 이랬죠, 여러분? B별의 상대량이 X라고 한다면 B의 상대량이 2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량들을 다 합친 값은 3X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3X. 이 3X라는 이 3X의 값이 나오려면 8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X가 2가 되면서 3이 6 나와가지고 전체의 구성원이 가진 이 B별과 B를 합친 값이 6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이다 라는 거를 또 알려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B와 B별의 이런 분수값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분수값을 약분한 값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단일인자 유전의 맨 마지막은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건데 표랑 표현형을 일치시키는 거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억은 A에 의해서 니은은 B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1번이 A를 하나만 가지잖아요. A별을 하나만 가지잖아요. 그리고 2번은 A별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A만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요런 거 놓치지 말고요. 특히 또 1번은 B별이 없으니까 B만 가진다는 거 요런 거 알아야 되고 2번은 B별만 가진다 라고 이렇게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의 표현형을 보고 어떤 게 비유전자인지 어떤 게 비별 유전자인지 일치시킬 수 있겠죠. 이때 좀 쉬운 점은 열성 동형 접합자 먼저 써주는 거예요. 가계도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A별이 정상인데 열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면 가계도에 쓸 때 정상인 사람에게 A별을 모두 다 써주는 거죠. 먼저. 그러면은 위아래로 추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열관계, 두 번째 위치, 세 번째는 유전자형 분석을 위해서 동형접합자 먼저 써주면서 가계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많이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34강에서 사람의 유전에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선생님 알려줬거든요. 이 다인자 유전에서는 사실 되게 무궁무진하게 변형되어서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사람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새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되긴 하는데 이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새쌍의 유전자가 2연관 1독립으로 요렇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는 4쌍의 유전자가 나오는데 이게 2연관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3연관 1독립으로 이렇게 주어지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조건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놓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는 사람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에서 지금 유전자형이 이러한 이형 접합자인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과 경우의 수를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청춘이랑 개념 강의에서도 이걸 되게 자세히 다뤄줬었고 수능 특강에서도 34강에서 다뤄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혼자서 한번 완성을 해보고 이 중에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알려줬던 게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이
부모의 표현형과 같을 확률. 그러니까 부모가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 요런 유전자 3개 가지니까 대문자 3개 가질 확률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려면 대문자 수가 3개 들어있는 생식세포와 0개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수정을 하거나 하나랑 2개가 이렇게 2개짜리 수정하거나 2개랑 하나짜리 수정하거나 3개랑 0개짜리 수정하거나 하는 걸 다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64분의 20 요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강의에 되게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해주고요. 우리 가계도 부분이 많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의 이런 팁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문제 풀이 때 적용하면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많이 쉽지는 않겠지만 연습하고 계속 훈련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미니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